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까지 발표된 최신 통계 수치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어떠한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 그 실체를 숫자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붕괴와 늘어나는 부양 부담, 연금 재정의 위기, 그리고 요동치는 집값과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는 바로 인구 그래프인데, 최근 많은 언론 기사들이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거나 혼인 건수가 3년 연속으로 늘어났다는 희망적인 제목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2023년 이후 결혼 신고 건수가 몇 년 만에 아주 미세하게 반등했으며, 출생아 숫자 또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수치들만 언뜻 보면 마치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가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통계 그래프의 시야를 조금만 길게 늘려보면 완전히 다른 공포가 밀려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에 이미 0.7명대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까지 추락했으며, 2024년 잠정 수치 역시 여전히 0.7명대 중반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절망적인 가속도가 붙어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겨우 7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며, 심지어 수도권이나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0.6명대인 곳이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국가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1명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속도라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토막 나는 파멸적인 구조에 이미 진입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결혼과 출산 통계가 잠시나마 튀어올랐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리고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몰려나온 특수한 영향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라면 3년에 걸쳐 분산되어야 했을 결혼식들이 특정한 일련의 기간에 몰아서 처리된 셈이며, 이는 통계 그래프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현재 결혼 정년기에 진입한 인구 집단 자체가 1970년대생 부모들이 낳은 소위 에코붐 세대라 불리는 꽤 두터운 층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30대 초중반 구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띄게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세대의 힘으로 지금의 통계가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에코 세대 이후의 연령대인데, 인구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인구층이 마치 절벽처럼 급격하게 얇아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결혼 정년기가 다음 세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통계 그래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잔인하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흐름이 누적된 결과 한국은 2024년에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1%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통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뜻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 활력이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을 아무데나 둘러보더라도 노인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현상에는 통계학적으로 이토록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핵심은 비율의 변화인데, 일을 해서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이의 불균형이 너무나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축계 자료를 보면 현재 일하는 연령대 100명이 짊어져야 할 노인 인구가 이미 40명대 중반을 넘어섰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고용률 또한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의 많은 어르신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냉혹한 빈곤 통계 속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 덕분에 노후의 여유를 즐기며, 쉬는 노인보다 연금이 부족하여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일을 해야 하는 노인이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청년층의 상황은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업률 지표는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체감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와 30대 인구가 약 70만 명 수준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속에는 취업 준비에 지친 사람부터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나온 사람, 사업을 접고 갈 길을 잃은 사람까지 다양한 아픔이 섞여 있습니다. 통계상 실업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 포함되기에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공식 실업률 숫자에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실업률이 2%대로 매우 안정적이지만 막상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취업과 이직 준비에 지쳐버린 무기력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양극화와 격차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벽,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는 좁혀질 기미 없이 더욱 벌어졌고 이로 인한 체감 양극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임금 격차와 인프라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고 의료비와 연금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매우 기형적인 경제 구조로 진입한 셈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재정의 거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운용 규모 면에서 세계 3위 수준을 자랑하는 초대형 투자 자산이며 2024년 기준 운용 수익률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두면 기금은 곧 고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대한민국 국회는 고심 끝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대대적인 연금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소득의 9%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앞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의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자 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연금 기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부담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와 젊은 직장인들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매우 무거운 결정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압박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20%를 넘어서면 병원 이용 패턴이 완전히 바뀌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라는 고질적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면 가계 지출이 줄어 경제가 위축되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감당 못할 증세가 필요하니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주제인 부동산 집값과 자산 격차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4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지만 서울과 지방의 자산 가치 차이는 이제 서로 다른 세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음에도 주택 가격만은 별도의 그래프처럼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의 주택 고평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은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두껍고 위험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재무제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며 계층 간의 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최근 몇 년 사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안팎을 장기간 오르내리며 우리 경제의 수입 물가에 상당한 압박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러값이 비싸지면 기업은 원자재 구입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경제의 심장인 산업 현장으로 옮겨보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제조업의 위상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휩쓸던 우리 수출 품목들이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추격자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술력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상당수가 중국과의 치열하고 피말리는 생존 경쟁 구도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처럼 규모가 중요한 업종은 중국의 대형 설비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2차 전지와 태양광 같은 신산업에서도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고급화 전략과 독보적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시장 파이는 예전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봐도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가격이 절반 수준인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수주량 기준 상위권을 회복했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과거와 같은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금과 복지 지출은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줄고 복지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늘어나는 이 모순된 구조를 숫자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를 방치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파멸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3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여 기존 추계대로라면 2050년대 중반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이러한 고갈 시점을 단 몇 년이라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을 늦추는 일종의 임시 처방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이를 낳는 세대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어르신은 빠르게 늘어나는 거대한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비용은 늘어나며 집값은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치솟아 서울과 지방의 자산 불균형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나라를 먹여 살리던 제조업과 수출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고성장의 신화를 이어가기 힘든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급격한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쌓여온 흐름이 통계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한 처방전 제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의 배경 세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숫자로 냉철하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 사회에서 세금과 연금 논쟁이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집값에 대한 열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들이 왜 한국을 떠나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숫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단순한 지표일 뿐이지만 이를 모두 연결해보면 한 나라의 운명과 방향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에 머무르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겨버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재정은 빠듯해지고 자산 격차는 극단적이며 산업 경쟁력은 도전을 받는 이 가혹한 조건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명확한 현주소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룰은 이미 정해졌으며 이 거대한 구조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체감, 현실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지금, 통계가 주는 냉혹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지혜로운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